저는 30대의 여성으로 직업은 검사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의 직업이지만 로스쿨이나 로펌의 다른 많은 동기나 동료들이 금수저 아니면 최소 은수저 집안의 자제들인 것과 달리 저는 소위 말하는 흑수저 출신입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듯 공부하다 보니까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에 겨우 검사 임용을 받았어요. 우리 세라가 친작에 검사가 됐을 나인데 못난 할미 탓에 이리 고생을 하며 늦가기 검사가 됐네. 고생 많았다 우리 손녀. 장하고 고마워. 못난 할미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 안 계셨으면 저 지금까지 절대로 버티지 못했어요. 누나, 고생 많았어. 내 학비 대려고 누나가 돈 버느라 고생해서 학교도 늦게 졸업하고 나도 얼른 성공해서 누나 은혜 갚을 거야. 아휴, 말만 들어도 뿌듯하네. 내 은혜는 안 갚아도 좋으니까 세훈이 네가 원하는 데 취직하면 누나도 소원이 없겠다. 남동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는 돌아가셨고 홀몸으로 힘들게 국수집을 하며 저희를 키우셨던 엄마마저 20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때에는 새아빠가 계셨습니다. 새아빠는 제과 공장을 운영하는 재력가셨고 제가 10살 즈음 새아빠와 재혼한 엄마는 새아빠와 재혼하며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그동안 고생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셨어요. 네 엄마 재혼하고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몇 년 짧게라도 호강하다 떠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 아이고 박복한 거. 재혼해서 팔자 고쳤다고 했더니만 하루아침에 그런 사고를 당해 먼저 떠날 게 뭐야. 할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씀처럼 엄마의 행복한 시간은 길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무렵 엄마는 동창 모임을 나가시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가 돌변해서 저와 동생 할머니에게 선을 긋듯이 관계를 끊고 남처럼 떠나버린 새아빠였죠. 세라 엄마 명달리한 마당에 제가 더는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아니 자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세라 엄마 장례식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집을 나간다는 말이야? 솔직히 그 사람도 없는 이 상황에 제가 세라와 세훈이 돌보며 살 자신 솔직히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남처럼 살았으면 하네요. 사람 친국인 줄 알아서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심할 수가 있어?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걸 어쩌겠어요. 며칠 내로 저는 짐 정리해서 나갈 테니 그리 아세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태도가 싸늘하게 변한 새아빠였어요. 그 전까지는 저와 남동생에게도 너무나 좋은 아빠 역할을 해주시던 분이라 저와 남동생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 다음 주에 떠나신다는 게 진짜예요? 그래, 아빠는 앞으로 한국 떠나서 살 거다. 엄마도 안 계신데 아빠마저 떠나버리시면 저랑 세훈이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들 곁에는 할머니가 계시자니 너와 세훈이와의 관계는 너희 엄마 살아계실 때 일이었지. 그럼 이제는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안하다 세라야. 애초에 너랑 네 동생 친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잖니. 엄마 돌아가신 마당에 까놓고 말해서 너희들과 나는 남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론 그냥 인연 끊고 안 보고 살았으면 해. 어린 마음에 그런 냉정한 말을 하는 새아빠가 참 무정하게 느껴지더군요. 엄마 살아 생전에는 저와 남동생에게 더없이 살가운 아빠셨고 할머니에게도 효도하는 사위 역할을 톡톡히 하던 새아빠였거든요. 그렇게 새아빠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도망치듯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탈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사람 인지상정이라더니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네 엄마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할머니는 새아빠가 우리 가족을 버리듯 하고 떠나버리자 그런 말씀을 하며 서럽게 우셨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 없다고 이제 우리 필요 없다고 가버리는 사람 때문에 왜 우세요? 서럽고 남겨진 너희들이 불쌍해서 그런다. 왜? 눈물도 아까워요, 할머니. 두고 보세요. 새아빠가 우리 가족 버린 거 내가 절대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요. 새아빠 보란 듯이 내가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말겠어요. 그때 중학교에 올라가던 저는 어린 마음에도 도끼를 품었더랍니다. 서러워서 우시는 할머니를 그런 말로 위로해 드렸더랬죠.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악착같이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와 남동생을 지킬 사람이 세상 천지 나 하나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너지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소녀 가장으로 살면서 검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오는 길이 쉬웠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솔직히 툭하면 코피를 쏟아가며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어찌 보면 초인적인 의지로 버텨낸 시간들이 제 과거니까요. 검사라는 직업이 뭐 아주 대단한 직업이라 할 수는 없겠죠. 세상에 널린 게 검사이고 전문직이긴 하지만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제가 처한 상황에서 검사라는 두 글자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가 참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그래도 고학하며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하며 할머니와 남동생을 건사하며 늦은 나이지만 검사에 임용된 게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목표하는 서울대를 졸업했고 검사가 되었고 남동생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착실히 공부를 하고 있었죠. 얼마 전에는 판사로 재직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검사 임용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처음 재판을 맡게 되었을 때 담당 판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에 서로에게 불꽃이 튀었고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이르게 된 거였죠. 돌이켜보면 엄마가 죽자 이제 남인이 인연을 끊자던 새아빠, 보란듯이 잘 살려고 서울대 졸업 후 검사가 된 저였어요. 과정과 동기야 어찌되었건 저는 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게 된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까무러치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그 옛날 저와 남동생 할머니를 버리고 야멸차게 떠나갔던 새아빠와 너무나 똑같은 외양이었거든요. 저기 김국철 씨 아시죠? 남자의 물음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국철은 바로 저희 새아빠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대체 누구시죠? 새아빠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결혼식장에 찾아오는 순간 역대급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질문하는 제게 남자가 황급히 다가오며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려야 하는데 순서를 제가 생각 못했네요. 저는 김국철 씨, 그러니까 그쪽 새아빠의 친형 되는 사람이에요. 새아빠의 친형분이시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죠? 저희 새아빠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요. 들을수록 이해가 가지 않는 말만 늘어놓는 남자였어요. 어린 기억에도 분명 새아빠는 고아원에서 나고 자라서 형제도 부모님도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듣고 자랐거든요. 그게 저희 사연이 좀 복잡합니다. 어려서 저와 국철이가 함께 맡겨졌는데 어린 국철이는 고아원에 남았고 저만 입양이 되어 나가는 바람에 평생 국철이 얼굴을 못 보고 지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저희 새아빠를 저에게 와서 물으시죠? 새아빠는 저희 집안과는 절연해서 떠나신 지 오래인데요.
국철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때 아가씨와 동생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라뇨? 자세한 얘기는 국철이한테 듣겠지만 그때 국철이가 사업이 아주 쫄딱 망해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상황이었어요. 슬아의 자식들이 있는 걸 알면 막대한 빚까지 아가씨와 남동생에게 물리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절연하고 떠났던 겁니다. 뭐라고요? 새아빠가 그때 사업이 망했다고요? 그래요. 그쪽 엄마 돌아가실 즈음에 이미 사업 상황이 안 좋았는데 아마 아가씨는 어려서 상황을 몰랐겠죠. 국철이가 자기 와이프에게도 그런 말 시시콜콜 늘어놓는 성미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왜 아저씨가 와서 하시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우리 국철이가 과거에 아가씨를 버린 건 본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국철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새아빠가 어디 많이 아프세요? 네. 저도 얼마 전에야 국철이와 연락이 닿았어요. 제 양부모님이 살아생전 국철이와 연락하는 걸 하도 못하게 하셔서 그만. 형이 돼서 못나게도 얼마 전에야 국철이를 봤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암투병을 해왔고 지금 상태가 아주 위독해요. 뭐라고요? 새아빠가요? 그럼 대체 지금 어디 계신데요? 저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국철이 지금 여기 결혼식장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대충 상황 전달하고 아가씨가 오케이 하면 아가씨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는군요. 저는 당장 그 남자의 안내를 받고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더랍니다.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헐레벌떡 뛰쳐나가는 저를 보고 친구들이 놀라더군요. 어머, 세라야, 너 예식 몇 분 안 남았는데 신부가 어딜 뛰어가니?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멀리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저는 한달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무너지듯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새아빠가요,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머리에 모자를 쓰신 채 휠체어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셨는데 그런 상태임에도 말끔한 정장을 갖춰 입고 계셨어요. 아빠? 세라야, 오랜만이다. 좀 더 일찍 너를 찾아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해. 아빠, 이게 대체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마 우리 형이 대충 얘기는 전달한 걸로 안다. 내가 옛날에 너와 세훈이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때 아빠 제과 공장이 문을 닫게 됐는데 사채업자들이 목을 조르던 상황이라 너와 세훈이에게까지 막대한 빚이 상속되게 할 수는 없었다. 미안하다, 세라야.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불어 관계를 정리하신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게 됐어. 다 같이 죽는 것보다는 나 혼자 되든 안 되든 일을 수습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다.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죠. 그런 마당에 솔직한 말 해봐야 의미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애매하게 관계를 정리했다가는 빚쟁이들이 벌떼같이 어디로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 방법밖에는 없었구나. 아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평생 아빠를 얼마나 원망하며 살아왔나 몰라요. 미안하다, 세라야.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네가 허락해 준다면 오늘 네 결혼식에 혼주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니? 당연하죠, 아빠. 안 그래도 혼주석이 텅텅 비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허했는데요. 아빠가 이렇게라도 와주셔서 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신부를 이렇게 울려서 어쩌려나 모르겠구나. 예식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던데 어서 올라가자. 저는 서둘러 아빠 휠체어를 끌고 예식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저기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니 대체 이분은 누구시고? 제가 눈물 범벅이 되어서 새아빠의 휠체어를 끌고 오자 그런 소리를 하며 영문을 몰라 하는 남편이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저 못지않게 깜짝 놀라는 남편이었죠. 그래도 예를 갖춰서 급하게 새아빠에게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저희들은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서둘러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서 화장을 수정하고 머리를 다시 매만지고 신부 입장을 하게 되었어요. 양친 부모님이 안 계신 걸로 다들 하객들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부의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새아빠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는 제 심정은 혼자 있자 하는 것보다 훨씬 든든하고 마음이 좋더라고요. 비록 병세가 완연해서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저와 함께 신부 입장을 하신 새아빠지만 그렇게 병마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제 결혼식에 참석해준 새아빠 마음을 생각하니 먹먹한 감동이 몰려오는 게 사실이었죠. 새아빠가 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저는 양쪽 혼주석이 텅 빈 상태로 결혼식을 치르는 일을 피하게 됐던 거죠.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요. 어떻게든 세라, 네 결혼식에는 참석하고 싶었단다. 그동안 아빠 역할도 못하고 산 나를 결혼식에 오게 허락해줘서 내가 고맙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새아빠는 친형의 부축을 받고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짐을 싸는데 영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지금 여행을 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야,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장인어른 신경 쓰여서 그래? 아무래도 새아빠가 마음에 걸리네. 그 친형이라는 분께 듣기로는 새아빠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거든. 그런 상황이면 자기가 신혼여행 가는 거 안 내키겠다. 우리 신혼여행 미룰까? 정말 그래도 되겠어? 취소하려면 이것저것 번거롭고 또 손해봐야 할 텐데. 아무리 새아빠가 위독하다지만 남편 입장도 있었기에 저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금 그런 손에 따질 때가 아니잖아. 당신이랑 장인어른 사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신혼여행은 다른 일들이 마무리되어서 떠나도 되니까 일단 당신 장인어른께 가보는 게 좋겠다. 여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긴. 이런 상황에 당연한 거지. 남편이 이해와 배려를 해주는 바람에 저는 신혼여행을 미루고 당장 새아빠를 뵈러 그날 저녁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새아빠였죠. 아니 세라야, 너 신혼여행 떠나 있을 시간 아니야. 새 신부가 공항을 안 가고 왜 여기를 왔어? 아빠 건강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신 거 아는데 제가 어떻게 신혼여행을 가요? 나야 투병 중이니 어쩔 수 없는 거고. 너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안 가고 여기로 오면 어쩌자는 거니? 신혼여행 천천히 가기로 했어요, 아빠. 아빠 돌봐드리는 것도 2번 돌아오는 일 아니잖아요.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새아빠를 저희 신혼집으로 모셔와서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한사코 마다하시던 새아빠였는데 저와 남편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마음을 돌리셨죠. 아빠 역할도 평생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네 돌봄을 받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구나, 세라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아빠가 우리 지켜주시느라 불어 인연 끊고 사신 거 다 아는데요. 그리고 엄마 살아생전 저와 세훈이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옛날 일이 다 기억이 나니? 그럼요, 다 기억나죠. 엄마가 아빠랑 재혼하시고 사신 그 몇 년 동안이 엄마에게도 저와 동생에게도 제일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엄마는 새아빠와 재혼하시고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눈에 띄게 웃음이 늘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엄마가요, 유복자로 남동생을 낳았고 저와 남동생 세훈이를 키운다고 고생을 무척 많이 하셨어요.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에도 고생을 많이 하신 엄마셨죠. 부모 복 없으면 남편 복도 없다더니 청상에 과부돼서 어쩐다니. 엄마도 참, 제가 왜 부모 복이 없고 남편 복이 없어요? 네 아버지 그리 일찍 돌아가시고 네 남편까지 세훈이 뱃속에 있을 때 이뤄놓고 그런 말이 나오니? 아빠가 돌아가시고 싶어 그리 드신 거 아니잖아요. 애들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도 명이 짧아 먼저 저 세상 가서 그렇지 살아생전 저한테도 애들한테도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너 나이도 젊은데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아니지? 그런 게 어디 제 인력으로 되나요, 엄마?
그리고 아직은 세훈이 세라 너무 어려서 재혼 생각 딱히 없어요. 애들이나 좀 키워놓고 할 생각이죠. 그때 가서 생각 있으면. 애들 다 키워놓고 나이 들어 재혼한다고? 나이 든 여자를 어느 남자가 거들떠본다고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해? 아유, 엄마도 참. 거들떠 안 보면 내비 두라죠 뭐. 세훈이 세라 건강하게 잘 크고 우리 식구 밥 안 굶기는 게 제 목표고 바라는 전부예요. 더 큰 욕심 안 부려요 저. 그리 욕심이 없고 착해 빠져서 험한 세상 어찌 살려고. 여자가 좀 여우 같고 계산 속이 있어야 잘들 살던데. 계산 속대로 되는 게 인생도 아니에요 엄마.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쉽지도 않고 저도 외로울 때가 있는 거 사실이지만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 말했듯 부동산 박 사장은 왜 안 만나보는 거야?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세라랑 세훈이 아직 어려서 재혼 생각 저 없다고요. 저와 남동생 걱정에 괜찮은 재혼 자리도 죄다 마다하는 엄마셨어요. 남동생은 그때 많이 어려서 이런 기억들은 없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던 할머니와 엄마의 대화를 아직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저희 엄마가요, 할머니와 저 남동생을 먹여 살린다고 국수집을 운영하셨어요. 시장통 골목의 허름한 가게였는데 그래도 엄마 솜씨가 좋으셔서 장사가 제법 잘 되었답니다. 새아빠를 처음 엄마가 알게 된 건 국수집 손님으로였죠. 여기 멸치국수 한 그릇 부탁드려요. 국수 나왔습니다. 아무리 여러 집을 다녀봐도 이 집만큼 맛이 깔끔한 데가 없어요. 비법이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사장님? 비법이랄 게 뭐 있나요? 그냥 손맛이에요. 얼굴만 고우신 게 아니라 솜씨도 일품이시네요. 여기 국수 맛에 중독돼서 제가 이 근처로 이사까지 고려하는 중이네요. 사장님도 참 칭찬도 과하시네요. 뭐 주먹밥 서비스라도 좀 드려야겠네요. 서비스 받으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사장님, 저 진짜 다음 달에 이 동네로 이사해요.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요, 농담 아닙니다. 설마 진짜 저희 집 국수 매일 드시려고 이사하시는 거는 아니죠? 국수도 매일 먹고 싶고 사장님도 매일 뵙고 싶어서요. 네? 이런 말씀 부담스러우실까봐 천천히 드리려고 했는데 내친 김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 사장님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국수도 맛있어서지만 사장님 매일 뵙고 싶어서 단골됐고요. 새아빠의 직진 고백으로 엄마와 새아빠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지셨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새아빠는 한 번도 결혼 경험이 없는 노총각이셨고 엄마는 애 둘 딸린 싱글맘. 새아빠와 엄마의 관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죠. 국수집 새이 엄마가 재혼한다며? 그렇다더라. 왜 맨날 그 국수집 뻔질나게 드나들던 제과공장 사장이라는 남자 있잖아. 뭐? 그 알짜배기 부자라는 노총각 사장? 그래, 아주 차만이 얌전해 보이더만 호박씨는 뒤로 다 까고 다닌 거지. 제주도 좋지 않아? 애둘 달린 아지매가 총각을 홀리고. 잠깐 좋아 그러는 거지 뭐. 어디 결혼이 쉽겠어? 남자 쪽에서 결혼 허락 떨어질까? 언감생신? 그게 또 제과공장 사장은 고아래요, 고아. 뭐? 고아라고? 한 달이 걸러 저기 정육점한테 들었는데 제과공장 사장이 날 때부터 고아원에 맡겨줘 자랐대. 악착같이 돈 벌어서 제과공장 사장 된 거고. 세라 엄마가 아주 뒤늦게 남자복 터졌네 그래. 세훈이 배에서 남편이 잃고 아주 박복하다 불쌍하다 그런 소리 듣고 살더니 여자 팔자 뒤응박이란 말이 이래서 나오네. 남자가 세라랑 세훈이도 아주 그냥 지 새끼 마냥 끔찍하게 여기던데. 암튼 제주도 좋아. 애 딸린 호러미가 그런 돈 많은 총각을 다 후리고. 그런 말들의 뒷담화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우연히 시장에 엄마 가게를 방문했다가 그런 말을 들은 새아빠가 한마디 한 적도 있더랍니다. 세라 엄마가 저 후린 거 아니거든요. 어머, 사장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과일 좀 사려다가 본의 아니게 듣고 말았네요. 그런데 사실이면 모를까 사실 아닌 말씀들을 하시니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뭘 바로 잡는다는 건데요? 세라 엄마가 저 후린 적 한 번도 없다고요. 남자들 보고 그런 거 흘리는 여자도 아니고요. 싫다는 거 부담스럽다는 거 제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녀서 겨우 마음 얻은 여자예요. 함부로 말씀들 말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은 새아빠셨다고 합니다.
결혼 앞두고 저희 엄마 역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이야 눈에 콩꺼풀이 씌어서 나 좋다고 결혼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후회라니 무슨 그런 대도 않는 소리를 해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도 키우다 보면 우라통 터지는 순간들이 많은데 당신은 결혼 경험도 없고 애 아빠였던 경험도 없어서 솔직히 세라와 세훈이 키우는 문제 걱정 많이 돼요. 내가 100% 잘할 거다. 당신 실망시키는 일 하나도 없을 거다. 솔직히 그런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결혼 좀 더 생각해 볼래요? 당신과 내가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또 참, 내가 언제 결혼 무르죄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난 순정 씨와 결혼해요. 내가 장담 못한다는 건 내가 경험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려고 하면서 100% 잘할 거라는 큰 소리 치는 건 거짓말이니까요. 명세 씨, 아가씨들도 세상 천지 널렸고 당신은 능력 있는 제과 공장 사장인데 나 같은 여자랑 골치 아픈 결혼을 하려고 해요? 순정 씨가 골치 아프다니요. 누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시장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명세 씨가 아깝다고 나보고 팔자 고치게 생겼다고 수근거리는 거 나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내가 순정 씨에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 없는 게 어쩌면 다행이네요. 순정 씨가 어떤 여자인지 제대로 알면 다들 그렇게 말할 텐데. 명세 씨, 미안해요. 애 둘 딸린 싱글맘 사랑하게 만들어서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두 가지가 뭔 줄 알아요? 뭔데요? 하나는 그날 외근 나왔다가 뭔가에 홀린 듯이 여기 시장 골목으로 들어와서 순정 씨가 하는 국수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용기 내서 순정 씨에게 고백한 것. 애들 다 키울 때까지 재혼 같은 거 정말 생각 없었는데. 세라와 세훈이에게 좋은 아빠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고의 아빠가 되겠다는 거짓말은 못해도 아빠 노릇에 최선 다한다는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고마워요. 부족한 날 조건 없이 사랑해줘서. 내가 고마워요. 외롭고 무의미한 내 삶이 당신 만나서 너무 살만한 것이 됐어요. 하루하루 내 일이 기다려지고 매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당신이 있어서. 사람들의 입방아를 찢던 말건 엄마와 새아빠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봐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새아빠는 저와 남동생 세훈이에게 살뜰하고 정 많은 아빠셨으니까요. 세훈아, 세라야, 놀러 갈 준비 다 됐어? 네, 아빠. 오늘 정말 놀이공원도 가고 동물원도 가는 거예요? 그럼 세라 너는 동물원 가고 싶어하고 세훈이는 놀이공원 가고 싶어하니까 두탕 뛰어야지. 오늘 길도 엄청 막힐 텐데 두 군데 다 가능하겠어요? 아빠 힘드신데 너희들 한 곳으로 정해라, 응? 나도요. 어린이날 마음 먹고 놀러 가는 날인걸요. 당신 피곤하면 집에서 쉬어요. 온 가족이 나들이 가는데 나만 빠지라고요? 안 될 말이죠, 그건. 벌써 이렇게 김밥 도시락까지 다 싸놨는데. 글쎄, 벌써 도시락까지 싸놨어요? 그럼 얼른 출발합시다. 아참, 사진기를 챙겨가야 세훈이 세라 사진을 찍어주겠군. 앨범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어린 시절 사진들은 죄다 아빠가 찍어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친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서 국수집을 운영하시느라 새아빠가 안 계셨을 때는 저와 남동생 사진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저와 남동생을 키우고 할머니까지 돌보신다고 엄마는 고생만 하며 사시다가 새아빠를 만나고 비로소 행복한 여자로서의 삶도 누리셨던 것 같아요. 엄마의 생일이나 두 분 결혼기념일 같은 때에는 언제나 두 분이서 오붓하게 데이트를 나가셨던 기억이 나요. 세훈아, 세라야, 오늘 엄마 아빠 외출하니까 할머니랑 같이 저녁 먹고 있어? 오늘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니까 우리 둘만 데이트하는 거 서운해하면 안 된다. 당신도 참 애들 앞에서 별말을 다 하네요. 세훈이랑 세라는 걱정 말고 어여들 나갔다 젊은 부부들이 살면서 그런 재미도 누리면서 살아야지.
외할머니께서는 일찍 친아빠와 사별한 엄마가 뒤늦게 남편 사랑받으며 여자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걸 다행이라 여기곤 하셨죠.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던 날 처연하게 울던 새아빠의 모습도 기억에 생생해요. 여보, 이렇게 먼저 떠나면 어떡해.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내가 무슨 의미로 앞으로 인생을 살라고. 엄마가 돌아가신 뒤 냉정하게 선을 긋듯 떠나버린 새아빠를 원망했는데 저와 남동생에게 사업 빚을 물려주게 될까봐 불어 떠나신 거라는 걸 뒤늦게야 알고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저희 신혼집에 모셔와 돌봐드리면서 저는 과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여쭤볼 수 있었어요. 아빠, 그럼 그때 저희를 떠나고서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일단 갚아야 하는 빚들 처리하고 말도 안 되게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 빚은 다 떠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지. 양심적으로 빚을 해결한 만큼 한 뒤에는 파산 신청을 하고 해외로 나가 있었다. 해외에서 그럼 다른 사업을 하셨어요? 국내에서 빚 처리하는 데만도 몇 년이 걸렸고 그 후에는 도피하다시피 해외로 나갔어. 닥치는 대로 타국에서도 일했고 사업 재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다. 저희 새아빠가요. 사실 자수성가의 화신 같은 분입니다. 어려서 친형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 후로 쭉 고아원에서 생활하신 새아빠거든요. 4살 위의 친형은 어려서 운 좋게 입양이 됐는데 난 그렇지 못했다. 결혼식장에 아빠 모시고 오신 분 말씀이시죠? 그래, 친형 양부모님이 나와 만나는 걸 반대하셔서 평생 친형 얼굴도 못 보고 지냈지. 아빠는 그럼 고아원 나와서 바로 사업 시작하셨던 거예요? 고아원 나와 홀로서기 하면서 바로 사업 시작하는 건 무리였지. 내 20대는 사업을 위한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과정이었어. 그러다 20대 중반부터 일을 시작한 제과 공장에서 내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새아빠는 그야말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독하게 사업에 매달려 본인만의 제과공장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20대, 30대를 그렇게 공장 일에 매달리다 보니 40 가까이 되어서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살게 되었단다. 그래도 그 즈음에 나는 돈은 벌었어도 세상 사는 일이 참 재미없고 무의미했다. 사랑하는 가족도 소중한 사람도 하나 없는데 돈은 벌어 뭐하나, 그런 자괴감이 들었으니까. 그러던 즈음에 운명처럼 만난 사람이 저희 엄마였다고 합니다. 너희 엄마를 처음 본 순간 이 여자다 싶었지. 이 여자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 내가 변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아낌없이 잘해줄 자신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했던 거고. 새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사업까지 파산하게 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국내에서 빚을 갚던 시절엔 노숙 생활까지 해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외국으로 나가 또 10년 가까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사업 재기를 위해 고군분투하셨다고요. 강산이 한번 변할 시간만큼 바동거리니까 겨우 사업을 다시 일구게 됐는데 먹고 살만해져서 너와 세훈이를 다시 찾아야지 하던 무렵 암 선고를 받게 됐다. 처음엔 대장암 2기로 시작된 암투병이었는데 항암과 수술을 반복했지만 자꾸만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사업 풀려가며 너희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암 환자가 되어서 투병하는 몸으로 너희 앞에 나타날 염치가 도무지 없더구나. 저는 아빠가 그런 사정으로 저희들과 인연을 끊으신 건 모르고 얼마나 원망했는데요. 미안하다. 그때 아빠 사업이 그렇게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만 아니었더라도 내가 너와 세훈이에게 아빠 노릇을 했을 텐데 너희가 한참 부모 손길이 필요하던 시기에 내가 아빠 노릇을 못해서 나 역시 너희에게 너무 미안하고 하늘에 있는 네 엄마에게도 여전히 면목이 없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 다시 절 찾아와 주셨고 제 결혼식 날 버진로드도 같이 걸어주셨잖아요. 아빠의 지난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쓰라린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제 결혼식에 와주신 아빠가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남동생과 할머니도 거의 매일이다시피 저희 집에 와서 새아빠를 보고 갔습니다. 아빠,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무리 사정이 그러셨어도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아빠 노릇도 못했는데 병자가 되어서 나타날 면목이 없더구나. 자네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 사람을 배려해서 문제네. 하늘이 있는 순정이가 자네 혼자 투병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 할머니의 그 말씀에는 아무 말 못하게 쓸쓸하게 미소만 지어 보이는 새아빠였습니다. 우리 순정이가 그래도 자네 만나 행복한 시절을 보내다 가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 긴 세월 자네 혼자 고생하고 버둥거리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되려 우리가 미안하네 그려. 아닙니다, 장모님. 여러모로 제가 부족한 탓이었죠. 순정 씨와 결혼하며 제가 남편 노릇뿐만 아니라 아빠 노릇도 잘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저는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자네가 그 약속 제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일이 된 거 아닌가. 자네 진심 다 아니까 이제 그런 소리는 그만하게. 아빠 노릇 한 것도 없는 제게 세라가 이렇게 효도를 해주니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장모님.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영 끄는 자네를 누가 원망하겠나. 세라 어미 살아생전에 자네와 얼마나 각별한 부부였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걸. 자네가 불어 선 긋고 떠나기 전까지 애비 노릇 살뜰하게 누구보다 잘했고 그걸 아니 세라도 저러는 거지. 할머니는 암투병으로 기력이 쇠하신 데다 식사도 제대로 잘 못하시는 새아빠를 위해 매일 죽을 쑤어서 가져다 주셨어요. 할머니가 만들어 온 죽을 그나마 환자식으로 잘 드시는 새아빠였죠. 새아빠는 저희 신혼집에 오신 지 정확히 보름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엄마의 기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죠. 슬픔과 황망함 속에 새아빠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새아빠의 친형과 담당 변호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을 찾아왔더라고요. 상주 노릇 기꺼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와 남동생이 장례 치러드리는 게 당연하죠. 이분은 김일중 변호사라고 우리 동생 담당 변호사예요. 변호사님이요? 변호사님께서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리 동생이 명달리하며 상속 관련한 절차를 이 변호사분과 처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동생 부탁으로 모시고 온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김국철씨 상속 절차에 관해 법률적인 진행을 맡은 김일중 변호사입니다. 김국철씨께서 남은 유산과 보험금을 모두 전세라 씨와 전세훈 씨 두 남매분께 남기셨어요. 네? 저희 남동생과 저에게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서류 검토해 보시고 장례식 절차 끝난 후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한번 방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피땀 흘려 제기한 사업의 모든 지분과 유산, 그리고 보험금을 모두 저와 남동생에게 남기신 새아빠였던 겁니다. 뒤늦게 다시 한번 새아빠의 진심을 확인한 저와 남동생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죠. 누나, 새아빠가 그런 사정으로 인연 끊고 떠나신 걸 알았더라면 우리라도 좀 아빠를 먼저 찾아뵐 걸 그랬어. 이제 와서 아무 의미 없지만 나도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아빠가 혼자 암투병하는 걸 알았더라면 옆에서 같이 케어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새아빠의 친형이라는 분께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저희 남매가 상속인이 되어도 되는 거냐고 여쭤봤어요. 아무래도 새아빠의 유일한 직계 가족이 그분인데 저와 남동생이 새아빠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게 좀 경우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죠.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생물학적으로 국철이 친형이 맞습니다만 평생 국철이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살았는걸요. 그거야 제가 아빠께도 들었지만 양 부모님께서 반대하셔서 왕래를 못했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가 국철이에게 형노를 못한 건 사실이에요.
평생 제대로 형노릇 못한 것도 없이 이제 와서 국철이가 가족들을 위해 피땀 흘려 마련한 재산에 손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정말 새아빠 유지에 아무 불만이 없으세요? 저와 동생은 아무래도 좀... 저는요, 양부모님 눈치 보며 산다고 그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국철이에게 연락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국철이에게 제가 연락했을 땐 국철이가 암투병하며 건강이 무척 안 좋을 때였고요. 새아빠의 형이라는 분이 살아생전 새아빠가 하시던 말씀을 전해주시더군요. 형, 내가 살면서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김순정이라는 여자야. 그 여자는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지만 그 여자의 아들과 딸이 있어. 그 애들에게 내가 모은 재산들 남겨주고 가고 싶어. 순정 씨 아들과 딸은 내 아들,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새아빠였다는 겁니다. 국철 씨가 그러더군요. 그쪽 어머니와 함께 산 세월이 길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 5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이 살면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더구요. 이 악물고 다시 사업 재개하려고 고군분투한 것도 모두 남매분께 아버지 도리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서 재개한 거라 하더군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다시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남동생도 말없이 닭똥같이 굵은 눈물을 흘리며 새아빠의 친형이 하시는 말씀을 잠자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새아빠의 유해는 엄마의 무덤 바로 옆에 묻어드렸어요. 엄마는 무덤은 엄마가 어려서 나고 자란 고향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자리에 새아빠의 무덤을 마련해드렸죠. 돌고 돌아 결국 둘이 이렇게 나란히 묻히게 됐구나. 먼저 가야 할 노인네는 이리 징글징글 살아있고 살아있어야 할 사람들은 이리 무덤 속에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며 우는 할머니셨어요. 할머니, 새아빠마저 돌아가신 건 저희도 속상하지만 그런 말씀은 마세요. 그래요, 할머니. 할머니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저와 누나가 버티죠. 네 새아빠 진심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뒤에서 그렇게 욕을 안 했을 텐데. 사람이 어쩜 그리 야멸차게 돌아서나야 얼마나 야속하던지. 그땐 저나 할머니나 세훈이나 모두 새아빠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엄마랑 상봉해서 저 세상에라도 둘이 마음 편하게 백년해로했으면 좋겠구나. 어이구 불쌍한 사람들. 새아빠의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시간이 흘러 저와 남편은 뒤늦은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기다려줘서 고마워. 집안일로 한 번뿐인 신혼여행 딜레이 시켜서 미안해요.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마음 편하게 신혼여행을 떠나? 우리 엄마랑 새아빠 하늘나라에서 만나셨을까? 나이 먹을수록 두 분의 사랑이 정말 찐사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말이야. 당신 새아빠라는 분, 장인어른, 그분 긴 세월을 다른 분 만나지도 않고 사업 재개하려고 혼자 고군분투하시다 병까지 얻으시고 또 위독하신 몸으로 우리 결혼식장까지 오셨던 거 생각하면 보통 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새아빠에게 감사한 게 여러 가지지만 제일로 감사한 일이 뭔지 알아요? 제일로 감사한 일? 그게 뭔데? 우리 엄마에게 그래도 살면서 여자로서 한껏 사랑받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신 거요. 물론 나와 남동생에게 좋은 아빠 노릇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어려서는 몰랐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저였습니다. 사실 옛날에 엄마가 처음 새아빠와 재혼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좀 걱정이 되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신 그래서 장모님 재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어? 아니, 다행인 건 속으로만 걱정하고 그런 말을 엄마한테 내색은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분 이제 다시 재회해서 잘 지내고 계실 거야. 이제 두 분 우리도 마음 편하게 좀 보내드리자.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이승에서 너무 잡고 있으면 떠나야 할 사람들이 떠나지 못해서 구천을 떠도게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제 좀 보내드려야겠어요, 두 분 모두.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면 엄마와 새아빠는 재혼하시고 따로 두 분이서 신혼여행 같은 걸 다녀오시지 못했더라고요. 새아빠가 초혼이셔서
결혼식은 올린 기억이 나는데 신혼여행을 두 분이 떠난 기억은 없었습니다. 후에 나중에 할머니께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봤더니 네 엄마랑 새아빠가 너랑 세훈이랑 좀 더 친해지고 가족으로 편해지고 나서 신혼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었다. 그럼 일부러 두 분이서 신혼여행을 안 가신 거예요? 그랬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만 해도 너랑 세훈이가 많이 어렸고 엄마가 재혼하는 것도 큰일인데 애들이 엄마랑 새아빠가 신혼여행까지 둘이 홀랑 떠나버리면 소외감 느낄 것 같아서 싫다고 말이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던 그해, 사실 두 분은 뒤늦게 신혼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네 엄마가 신혼여행 가라는 팔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 네 친아빠와 결혼할 때는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신혼부부라서 신혼여행을 못 가더니 네 새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도 결국 신혼여행 한 번을 못 갔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는 할머니셨어요. 남편 손을 잡고 뒤늦은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엄마 생각이 참 많이도 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잘 못 누리고 사신 걸 나는 다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죄송한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가장 장모님께서 바라는 일이실 거야. 우리도 엄마랑 새아빠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고 설령 한 사람이 먼저 떠난다 해도 그 사람과 관련해 남겨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과 나라면.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는 담고 싶지 않다. 뭘요? 나랑 당신은 절대 누가 먼저 떠나지 말고 100년해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더 꼭 잡는 남편이었습니다. 엄마는 뱃속에 남동생이 자라고 있을 때 저희 아빠를 먼저 잃으셨죠. 제가 10살이 될 때까지 홀몸으로 저와 남동생을 돌보셨으니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엄마에게는 정말 녹록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만나게 된 새아빠와 그리고 짧았지만 행복했던 결혼 생활 끝에 또 먼저 떠나셔야 했던 엄마였죠. 엄마의 그때 그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먼저 떠나셔야 했던 그 심정 말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헤어진다는 상상만 해도 무너질 것 같고 눈물이 흐르는데 말이죠. 새아빠가 우리 곁을 떠나신 게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엄마 곁이 이제 빈자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은 묘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엄마, 지금 계신 곳은 어떠세요? 지낼만 하세요? 그 옛날 예고 없이 엄마가 훌쩍 떠나버리셔서 남겨진 우리들도 참 긴 시간 엄마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역시 엄마는 저희들에게 가장 그리운 존재세요. 그래도 지금 엄마 곁에는 새아빠가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긴 기다림의 끝에 엄마가 계신 그곳에 이제는 행복과 평안함이 찾아들었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엄마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리고 새아빠의 헌신으로 저와 남동생 세훈이는 무탈하게 잘 커서 지금 이만큼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엄마 곁에 찾아간 새아빠에게도 꼭 안부 전해주세요.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입니다. 이제 저와 세훈이 할머니 걱정은 내려두시고 두 분이서 손잡고 좋은 곳으로 어디 여행이라도 훌쩍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승에서 못 간 신혼여행을 그곳에서라도 멋진 곳으로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런 바램들이 부질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엄마, 새아빠, 계신 곳이 어디시건 간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요. 이제 두 분만의 온전한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시며 절대 헤어지는 일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길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만큼 축복받은 행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결국 고군분투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곁에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지금 계신지요? 긴 얘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곁에 그런 분이 부디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으로 세신사로 일합니다. 남편은 7년 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게 됐는데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합니다. 여보, 당신 다리도 성치 않은 사람이 좀 편한 일 좀 알아봐요. 사람 참, 세상에 돈 버는 일 치고 편한 일이 어딨누? 그래도 다리 절룩거리며 아파트 순찰 도는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 그러죠. 당신은 뭐 편히 돈 버나? 남편 잘 만났음 당신이 그리 힘든 일 안 하며 살아도 됐을 텐데. 평생 내가 죄인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누가 들으면 내가 산에 올라가 돌이라도 맨날 캐는 줄 알겠소. 산에 올라가 돌 캐는 일이나 남들 등에 떼미는 일이나 독인 개긴이지 뭐. 애들 다 지 밥벌이 하는데 당신 힘들면 쉬란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리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아서. 가진 거 없는 집안의 장남과 장녀가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여태 남편과 저는 힘들게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둘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다리를 다치면서 그 일은 계속할 수 없게 되었죠. 형님네는 그래도 내외분이 재주가 좋으세요? 그게 뭔 말이래?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닌데 밥벌이들 용하게 잘들 하시는 거 보면요. 동서는 똑똑한 사람이 그리 세상 물정이 어둡나? 요즘 어디 가방끈 길다고 돈벌이 잘하는 세상이야? 하긴 때밀이 아니 세신사들 월급이 수백만 원 넘는다면서요? 요즘 수백만 원 안 드는 돈벌이도 있어? 아르바이트 아닌 이상? 저는 세신사 월급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7급 공무원보다 훨씬 월급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안 그래요? 저희 동서가요. 명문여대 출신의 나름 산다 하는 집안의 고명딸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며 친정 재산을 오빠들이 대부분 차지해버린 탓에 큰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 집안 배경과 명문여대 출신이라는 프라이드가 짱짱한 동서였죠. 형님은 대학 동창회 안 가세요? 대학 동창회? 아차, 형님은 대학 안 나오셨다 그랬죠?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동서는 참 깜빡할 일도 많다. 엊그제 대학 동창회 다녀왔는데 어찌나 다들 사모님처럼 잘들 사는지 질투만 잔뜩 하다 들어왔네요. 과시하는 동창들 있는 데를 뭐하러 가? 저라고 뭐 꿀릴 거 있나요, 걔들한테? 애들 아빠 사업 잘 풀릴 때는 저 돈 안다 긴다 하는 강남 사모님들이랑 골프 치던 사람인데요. 서방님 사업은 아직 지지부진이야? 이미 접은 사업 지지부진이고 자시고도 없어요. 안 그래도 제가 맞벌이 시작했고요. 평생 전업주부만 하던 동서가 무슨 일을 시작했어? 저 아는 선배 소개로 제약회사 다니게 됐어요. 제약회사? 동서 전공은 무용이라고 하지 않았나? 형님도 참 이리 회사 생활 안 해본 티를 내시네요. 대기업들은요. 입사할 때 전공과보다는 대학 이름값을 더 본다고요. 동서 명문여대 나와서 거기 들어갔다는 거야? 제가 나온 미화여대 이름값이 무시 못하죠. 거의 본부장이 제 직속 선배 남편이라 제가 한 큐에 입사한 거고요. 그럼 동서가 그 흔히들 말하는 낙하산인겨?
아니, 낙하산이라뇨, 형님. 그렇잖아. 아는 백으로 들어가면 그게 낙하산이지 뭐야? 저는요, 낙하산이 아니라요. 특별 전형 채용이고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낙하산이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핵심을 찔리니 발끈하며 화를 내는 동서였습니다. 학벌이니 뭐니 잘난 척하는 그 말투가 짜증이 나서 불어 한 방 먹여준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더랍니다. 동서가 시집 올 때부터요. 잘난 척과 허영이 아주 하늘을 찌르던 스타일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형님. 서방님하고 결혼 날짜 잡혔다면서요? 축하해요. 그런데 형님, 제 결혼식에 한복 입으실 건가요? 내가 형님 자리라 아무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 말고 들러리 하는 친구들이랑 구색 맞춰서 실크 드레스 입어주세요. 내가 드레스를? 신부도 아닌데? 무슨 구한국 시대도 아니고. 형님 자리까지 한복 입는 거 너무 촌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요. 결혼식장도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이고요. 해서 말인데 그날 드레스 입으시려면 다이어트도 좀 하시고요. 뭐 다이어트? 형님께서 아무리 아기 낳은 아주머니라지만 좀 너무 관리 안 한 태가 나셔서 명색이 제 결혼식인데 뱃살 불룩한 들러리가 드레스 입고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내가 무슨 동서 들러리야? 형님이지? 형님도 참 누가 형님들을 형님 아니래요. 세련된 외국 결혼식 보면 형님 자리도 다 드레스 입으니까 그 문화 맞춰 달라는 거죠. 본인 결혼식 때요. 저보고 한복 대신 드레스를 입어달라 부탁하던 동서였답니다. 그때만 해도 동서 친정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서방님 사업이 잘 나가던 때였죠. 전 취향에도 맞지 않는 몸에 착 달라붙는 드레스를 입고 서방님 결혼식 내내 좀 벌서는 기분으로 결혼식을 치렀더랍니다. 형님, 혹시 제 친구들이 형님 직업 물어보면요. 목욕탕 운영한다 하세요. 뭐라고? 내 친구들 죄다 강남 부잣집 딸애들이라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인데 형님 직업 세신사라 하면 놀라 나자빠져요. 아주버님 직업도 죄송하지만 경비원이라 하지 마시고 주택관리사라 해주시고요. 듣자 하니 좀 어이가 없네. 나랑 내 남편이 무슨 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네. 큰애야, 뭐가 이리 소란스럽니? 아버님, 형님께 결혼식 관련해서 뭐 좀 부탁을 드리고 있었네요. 큰애야, 자존심 부리지 말고 둘째 의견 들어줘라. 어머님, 동서가 저랑 애들 아빠 직업을 거짓말 하라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너희네 왜 직업이 둘째네처럼 번듯하면 뭐하러 둘째가 저런 말을 해? 안 그래도 둘째네 집안이 짱짱해서 우리가 좀 눈치 보이는데 네가 그 정도 선의의 거짓말도 못하겠니? 동서가 결혼할 때요. 잘 사는 친정 뒷배로 바리바리 예다니며 혼수를 해와서 저희 시어머니가 신혼 초까지는 아주 동서를 저와 차이나게 편애하셨더랍니다. 물론 동서가 시집와서 1년, 2년이 흐르면서 동서에게 넌덜머리가 나버린 시어머니셨죠. 세상에 아무리 요즘 며느리들이 개념 없다지만 시어미가 암 수술했는데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게 어디다니. 동서 아직 병원 안 왔어요? 몇 번을 전화해도 내일요, 내일 갈게요, 어머니 이 소리나 하고 앉았고 오늘이 퇴원이니 결국 얼굴 안 비치고 넘어가는구나. 요즘 서방님 사업이 잘 안 굴러간다더니 경황이 없나 보죠. 그게 변명이 되는 말이더냐? 좀 사는 집 며느리라고 대우해줬더니만 아주 시어미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으로도 안 여기니 원. 동서가 시집 오고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 동서와 시어머니 두 사람은 거의 절연하다시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랍니다. 저 역시 좀 산다 하는 집딸 유세에 부리며 말끝마다 여기도 진짜 강남 스타일이 아니네요. 올 때마다 느끼지만 강북은 오면 참 할렘스러운 분위기라니까. 그런 말하면서 시댁을 비롯 저희 내외를 무시하는 동서인지라 자연스레 거리를 두고 왕래를 거의 하지 않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지난 한 1, 2년은 개인적으로 더 정신없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친정 어머니께서 노환으로 투병을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세신사 일을 끝나면
바로 친정어머니 댁으로 가서 식사도 준비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주무시는 걸 지켜본 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일상이 되었었죠. 여보, 힘들게 어머니 집이랑 우리 집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장모님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게 어때? 엄마가 불편하시대요. 아, 불편하실 게 뭐 있어.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신데. 우리 엄마 성미가 무던하시진 않잖아요. 또 살던 곳 떠나 생활하는 게 안 내키시나 봐요. 하긴 처제가 장모님과 같이 생활하니 여기로 들어오시기도 좀 그렇겠군. 그 문제도 걸려있죠. 정란이가 여태 노처녀로 엄마랑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정란이까지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면 방도 없는 데다가. 장모님 혼자 지내시는 게 아니니 뭐 편하신데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군. 남편은 저를 배려한답시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여태 시집 안 가고 노처녀인 제 여동생과 한 집에서 투병하다 돌아가신 친정 엄마셨습니다. 영란아, 정란이 잘 부탁한다. 엄마 걱정 마세요. 영란이 너는 억척스럽고 건강한 데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 걱정이 없는데 병약하고 혼자인 정란이가 걱정이구나. 엄마 안 계심 제가 정란이 보호자예요. 엄마 정란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장모님, 처제는 걱정 너무 마십시오. 저랑 이 사람이 잘 보살피고 좋은 남자 나타나면 시집도 보낼 거니까요. 그래, 고맙네. 우리 사위가 부자는 아니었어도 평생 살갑고 정 많은 사위였어. 엄마, 지금 떠나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제 곁에 있어주세요. 우리 둘째, 수년을 아픈 엄마 병간호 한다고 고생 많았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러세요? 나 살아생전 너 시집 가는 걸 보고 가려 했는데 그 꿈은 결국 못 이루고 가는구나. 엄마.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아직 결혼 전으로 독신인 제 여동생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장례식을 치르고 엄마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친정에 갔던 날이었어요. 정란아, 언니 왔다. 언니 왔어? 엄마 없는 집에 혼자 있으려니 힘들지 않아? 언니, 그보다요. 지금 집에 손님이 있어요. 손님? 누가 왔는데?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가 보니까요. 글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집에 동서가 와 있더랍니다. 동서가 여긴 왜 왔고 어떻게 들어왔어? 형님도 참, 제가 여기 집에 어찌 들어오겠어요. 서던 아가씨께서 문 열어주니 들어왔더랬죠. 우리 집을 동서가 어떻게 알고? 제가 실은요, 장례식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형님 친정 어머니를 제가 좀 알아요. 아니, 동서가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알아? 그냥 예전에요. 저희 친정 엄마 한 달이 걸러 아는 분이라고 하면 설명이 되려나? 우리 엄마랑 동서네 어머님이랑 전혀 공통분모가 없을 텐데. 동서의 말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가지기에 충분한 대답이었죠. 사는 동네도 다르고 평소 저희 친정은 물론 시댁도 무시하던 동서였는데 평생 강남 사모님으로 살다 돌아가신 동서 친정엄마와 강북서 한평생을 살아오신 저희 엄마가 만날 일이 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무슨 노래교실인가 뭔가를 두 분이 같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어머니 얼굴을 아는 거고요. 노래교실? 우리 엄마 음치셔서 생전 그런 곳에 발걸음 안 하시던 분인데. 뭔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버벅대며 말하는 동서를 보니 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마음이 꾸역꾸역 밀려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제가요, 평소에도 직감이나 예감이 빠른 편입니다. 세신사로 일하는 목욕탕에서도 손님들에게 촉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저이지요. 형님은 뭐 집안 정리하러 오셨나 봐요? 나야 우리 엄마 유품 정리하러 왔어. 안 그래도 그러실 것 같아서요. 여차저차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네요. 동서가 우리 엄마 유품 정리를 돕는다고? 아니 왜? 형님도 참. 아니 동서가 돼서 형님 친정어머니 유품 정리 돕는 게 뭐 그리 별일이라고 그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보세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동서랑 내가 친정엄마 유품 정리 알콩달콩 같이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는 아니잖아. 형님도 참 무슨 말을 그리 정없게 하신대요. 맘 먹고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요. 그래요, 언니. 이왕 오신 손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평소 마음이 약하고 정이 많은 여동생이 괜히 상황이 어색했던지 동서와 편을 들더군요.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뭐 딱히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그런 동서를 무시하고 유품 정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엄마 유품 정리를 하려고 엄마 방문을 열자 저는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개거품까지 물며 쓰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냐고요? 엄마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화장대 한쪽에 웬 박스가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박스가요, 어디서 많이 보던 박스더라고요. 아니, 저 박스 동서가 다니는 제약회사 박스 아니야? 아니 저게 어떻게 사부인 방에 잔뜩 쌓여있지. 안 그래도 회사 박스 좀 필요했는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동서가 회사 박스가 필요하다고? 일단 저 안에 뭐가 들었나 좀 확인부터 하고. 아유, 뭘 더 복잡하게 확인까지 하려고 그러세요. 보니까 그냥 영양제 박스 같은데요.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으로 제약회사 로고가 박힌 박스를 서둘러 챙기려는 동서였습니다. 동서 잠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니까? 제 서술에 놀란 동서가 흠칫 몸을 떨더니 제약회사 박스를 바닥에 쿵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저는 생전 친정엄마께서 자주 드시던 건강보조제 한 움큼을 발견했더랍니다. 아니, 엄마가 이걸 여태 드시고 계셨단 말이야? 정란이 너 뭐 이 보조제에 관해 아는 거 있어? 언니, 이 보조제 먹고 엄마가 자꾸 탈나서 내가 다 내다 버린 줄 알았던 보조제예요. 뭐라고? 엄마가 갑상선이니 뇌졸중이니 고혈압 여러 성인병 달고 사셨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런 병에 좋다는 약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약을 사오신 거예요. 약국이나 병원도 아니고? 언니, 이 제약회사 박스가 어디 공인된 제약회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동서 다니는 회사 엄청 큰 대기업이라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대기업은 아니고요. 그냥 좀 내실 있는 중소기업. 나한테는 이름값 있는 제약회사라며. 언니,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걸 언니만 몰랐네요? 여기 방문 판매 회사라고요. 이름 없는 건강보조제 파는. 그런데 엄마가 여기 건강보조제를 몰래 드셨다는 거야? 안 그래도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자꾸 한기가 나고 복통 설사가 있으셔서 설마 그 건강보조제 계속 드시냐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이걸 박스 위에 옷가지를 덮어놓고 몰래 드셨네. 동서, 이거 우리 엄마한테 판 사람이 동서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형님. 말을 못하며 우물쭈물 급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는 동서였습니다. 언니, 의사가 엄마한테 이 건강보조제 못 먹게 했는데 계속 먹으라 강권하던 방문 판매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나네. 언니 동서가 그 사람 맞아요. 아니 왜 사돈아가씨 생사람을 잡아요? 제가 엄마 떠나보낸 슬픔에 좀 온정신이 아니었네요. 게다가 그쪽 헤어스타일 바뀌었네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장에서부터 뭔가 낯이 익다 하면서도 바로 딱 못 알아봤던 거야. 정말 무슨 건강보조제 판 게 대단한 죄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듣자 하니 기분 나빠서 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제 발로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 아니고요? 아니 내가 찔리긴 뭐가 찔려요? 우리 엄마 고혈압이랑 갑상선에 좋다고 그쪽이 판 약, 의사는 먹지 말라고 한 약이라고요. 그래서 안 드신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아줌마 뻔뻔하시네.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매일이다시피 전화해서 한기가 들고 배가 아픈 건 되려 약이 몸에 잘 맞아서 효과가 나타나는 호전 반응이라고 했다면서요. 내가 언제? 발뺌하지 말아요. 그쪽이랑 통화 녹음 내용도 다 있으니까. 정란아, 그러니까 네 말은 엄마가 건강보조제 드시고 상태가 더 악화되셨다는 거야? 그래요.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 이런 되도 않는 거짓말 우리 엄마한테 했잖아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휴대폰서 다 나온 내용이에요. 언니, 안 그래도 어젯밤부터 엄마 휴대폰 보다가 엄마가 우리 몰래 계속 이 여자 통해서 그 건강보조식품 사드신 거 알게 됐어요. 엄마가 갑자기 신부전에 폐혈증이 온 게
그럼 다 이 보조제 때문이라는 거니? 의사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100% 그런 것 같아요. 동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 우리 엄마에게 약을 판 거야? 형님, 알다시피 저 약대 전공도 아니고 한낱 방문 판매 직원인 제가 뭘 알겠어요, 네? 뭐라고? 아무리 건강보조식품 방문 판매라지만 약 성분도 모르고 막 팔았어? 그야말로 보조식품이라고요, 형님. 어르신도 드시고 배 아프다 춥다 하면 그만 드시라 했었어야죠. 어떻게 이상한 거부 반응을 호전 반응이라 속여요? 그거야 약 파는 사람들 다 흔히 하는 말인데. 뭐라고?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동서는 사람 목숨이 그리 우스워? 아니 형님, 듣자 하니 너무 불쾌하기 짝이었네요. 누가 들으면 마치 제가 형님 어머님을 잘못되게 하기라도 했단 것처럼 들려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잖아. 의사가 성분 보고 먹지 말랬다는 약을 그걸 동서가 계속 팔았다며. 언니 어쩌면 좋아요?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몰래 이 보조제 드시고 아무래도 잘못 드셨지 싶어요. 여봐요 사돈 아가씨. 제발 밝혀지지도 않는 진실 가지고 오바 좀 그만하세요. 갑자기 똥긴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되도 않게 성질을 내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린 동서였습니다. 언니, 저 언니 동서라는 여자 당장 쫓아가서 잡아 족쳐야 하지 않을까? 일단 둬라. 우리끼리 이런 말싸움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럼 어째요 언니? 그 보조제 남은 거 당장 꺼내고 너 엄마 휴대전화 잘 간직하고 있어. 우리 동서랑 전화 통화 내용, 통장 계좌 이체 내역 그런 거 다 잘 보관하고 수시로 문자해서 엄마한테 이상한 약들 막 광고한 것들도 다 그대로 있어요. 그것도 지워지지 않게 잘 보관해 두렴. 되도 않는 이유로 저희 친정엄마가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잠 한숨 오지 않더군요. 뭐라고? 재수씨가 건강보조식품 방문 판매를 했어? 제약회사 다닌다더니 다 뻥이었고 이상한 약 팔고 있던 거더라고요. 장모님께서 그걸 드셔서 저리 사달이 났다는 거야? 병원서 의사가 먹지 말랬는데 노인네가 그걸 고집부리고 동서가 자꾸 부추겼고요. 우리 엄마 배 아프다 춥다 이상 반응 얘기하는데도 그게 뭐 약효가 발발해서 그런 거라고 속이고.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어? 일단 의사랑 경찰관 다 잘 찾아가 보고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는 게 우선일 것 같네. 너무 속상해서 미칠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장모님이랑 처제가 불편해해도 우리 집에서 같이 모실 걸 그랬어. 그럼 당신이나 내가 더 그런 걸 세심하게 살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을 하며 저를 다독여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여동생과 함께 로펌과 병원 경찰서를 찾아가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환자분 사인이 안 그래도 찜찜했는데 이제야 그 원인이 풀리네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 보조식품이 환자분의 사인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의학적인 소견이 필요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게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무엇보다 너무 안타깝네요. 정금자 환자분 그 보조식품만 아니었더라면 그리 일찍 돌아가실 상태가 아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 그런 말을 들으니 아주 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되도 않는 돈 욕심과 매출 욕심에 한 노인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간 동서와 방문 판매 업체를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형님, 가족끼리 진짜 일을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뭐 가족? 지금 말 다 했어? 제가 뭐 그 할머니 형님 어머니인 거 알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 진짜 웃긴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야.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그런 이상한 보조식품 먹고 애먼 사람 잘못돼도 된다는 거야 뭐야? 아니 제 말은요. 사람이나 체질이 달라서 다 거부 반응이나 알러지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그리 유난이냐 그 말이에요. 알러지 심한 사람은 닭털 하나에 죽기도 하는 게 사람 체질이란 거야. 뻔히 우리 엄마 그 보조제 먹고 거부 반응 나오는 거 보고도 되려 약효로 그런 증상이 온다는 되도 않는 거짓말에 애꿎은 노인네 목숨 명 단축한 거잖아. 호전 반응이니 뭐니 되도 않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순이란 놓친내 속여먹으니 좋았어요? 이 천벌 받을 여편네야?
말을 막 하네 이제 진짜. 더한 쌍욕하고 싶은 거 참는 줄 알아. 형님이 이러는 거 우리 애들 아빠가 가만두고 볼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서방님이 동서편 들어줄 거다 그런 말 하는 건가? 파리에 안으로 굽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럼 형님 편 들까 봐서요? 지금 우리 자매를 물러보나? 뭔 소리예요 그건 또. 동서랑 동서가 다니는 그 알량한 방문 판매 업체에 관해 우리가 조사를 얼마나 했을 것 같아? 회사까지 조사를 했다고요? 멀쩡한 사람 목숨 가져간 보조제 만든 회사를 그거 만든 사람이나 파는 사람 다 처벌받아야 하는 거니까. 헤, 뭐 우리 회사에 관해 뭘 더 캐셨는데요? 뭐 드러나 봅시다. 뭐 이 일과 관련된 사실들은 법정에서 들으면 될 거고 난 동서와 관련한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 이 일과 관련된 사적인 일이라뇨? 동서 그 제약회사, 아니 방문 판매 회사 무슨 아는 선배 남편이 본부장이라 들어갔다 했지? 그게 왜요? 그 말이 여기서 왜 나오는데요? 지금 왜 그 말이 나오는지는 동서 본인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빙빙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바로 하세요. 똥줄 타는 거 보니 구린 게 있는 게 확실하긴 한가 보네. 그 본부장과 아주 치밀한 사이던데 맞아? 뭐라고요? 아니 대체 형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본부장 얘기가 나오자 아주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면서 표정이 흑빛으로 변하는 동서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 캐면서 우리가 저 밑바닥 깊숙이까지 안 털었을 것 같아요? 여동생은 사시나무 떨듯 떨어대는 동서에게 서류봉투 하나를 휙 던졌습니다. 열어봐, 동서. 그 안에 우리 자매의 대답을 대신할 아주 재미난 재료들이 아주 잔뜩 들어있을 테니까. 동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것들을 꺼내보더니 깍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져 버리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꼴사납던지 저와 여동생은 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아야 했습니다. 대체 그 서류봉투 안에서 뭘 봤길래 동서가 그리 꼴사납게 난리 부르스를 떨었냐고요? 네, 뭐 아마 눈치 빠른 청취자분들께서는 예상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흔히들 그러죠. 오피스 와이프라고요. 저희 동서가 그 방문 판매 업체의 본부장이라는 남자와 바로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진들 죄다 보고도 서방님께서 과연 동서 편을 드실까? 그거 참 의문이다, 그지? 용서해주세요, 형님. 우리 애들 아빠가 알면 저 정말 죽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비는 거야? 애진작에 울 엄마 그 이상한 보조식품으로 잘못되게 만들었을 땐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더니? 정말 뻔뻔해도 사람이 어찌 그리 뻔뻔하죠? 사람 목숨이 파리 한 마리보다 못하지 당신은? 날 깜빵에 보내든 때리든 다 마음대로 하는데 제발 내 치부 많은 애들 아빠에게 비밀로 해주세요. 네 형님. 제발 부탁드려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동서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동서와의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동서의 분류는 서방님에게 발각이 되어버리고 말았더군요. 이상한 보조식품 팔고 다니는 줄은 알았는데 본부장이란 놈과 그런 사이인 줄은 최근에 알았어요. 서방님은 그걸 어찌하셨어요? 이 서류 좀 보세요.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한국 땅에서. 시동생이 제게 건넨 서류는요. 다름 아닌 상간소장이었습니다. 그 본부장 와이프라는 여자가요. 자기 남편이 동서와 바람 피우는 것을 알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동서에게 상간소송을 함께 걸어온 것이더라고요. 사람 목숨 위험하게 만든 보조식품, 불법 판매의 불륜까지 도저히 저는 한국 땅에 발붙이고 애들하고 못 살겠어요. 그럼 어쩌시려고요, 서방님? 저는 마음 굳혔습니다. 애들 데리고 이민 떠나려고요. 어차피 한국서 사업도 다 말아먹었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이런 창피한 사연 모르는 외국으로 나가 새 삶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서방님 말씀 듣고 보니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런 이상한 여자를 초로들인 제 불찰이 큽니다. 애꿎은 사돈 어른 목숨만 정말 제가 무릎 꿇고 사죄드려요, 형수님. 본인이 대신 나서서 석고대지하듯 저에게 용서를 비는 시동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일심동체라지만 이번 사안은 그게 아니잖아요. 서방님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신데 이러지 마세요. 여자가 한 명이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 3대가 망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 동서가 애초에 그런 여자인 줄 알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애들이 불쌍하니 애들 데리고 미국 나가서 재기 잘하시길 바래요. 시어머니께서 받은 충격 역시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단이. 서방님은 미국 가신다는데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 멋 모르고 좀 산다는 집 딸내미라 해서 처지는 장가 보내는 거 아닌가 했더만 저런 말도 안 되는 지랄을 할 줄이야. 아이고. 화병이 나서 거의 몸져 누워 버리다시피 한 시어머니셨습니다. 지루한 재판 과정이 길게 이어졌고 드디어 판결이 나왔는데 동서와 그 방문 판매 회사는 엄벌을 피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방문 판매 회사 대표는 물론 동서와 불륜을 저질렀던 본부장, 동서까지 교도소 신세를 아주 오랫동안 져야 하는 판결이 내려졌죠. 저와 여동생은 거액의 보상금을 사측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상금을 저와 여동생은 정확히 반씩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서 저와 여동생은 또 모르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 어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언니랑 내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주셨네? 아니, 돈도 없는 양반이 무슨 돈이 있어서? 모르겠어. 언니랑 나 생각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20년 넘게 부으셨나 봐. 엄마도 참 그럴 돈 있으면 본인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으시지. 저와 여동생이 눈물을 흘리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요. 살아생전 젊은 시절 평생 생선장수를 하시며 저와 여동생을 힘들게 키우셨어요. 사철 꽃무늬 팬티 한 장, 화장품 하나 제대로 안 사 쓰시면서 저희 자매를 키우신 분이 저희 친정엄마입니다. 그런데 그리 평생 악착같이 근검절약하신 엄마와 저와 여동생을 위해 그런 보험을 들어두셨다는 걸 저희 자매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가진 게 많은 친정이면 영란이 너도 시댁에서 더 큰 소리 치고 정란이도 진즉에 시집을 보냈을 터인데. 엄마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 요즘은 여자들도 친정이 잘 살아야 시집가서 무탈하게 잘 산다고 하더구나. 친정 재산 보고 유지되는 결혼해서 뭐해요. 세상이 인심이 다 쌀한 돌이라도 저보다 더 가진 사람을 따르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엄마, 정서방은 그런 사람 아니니 걱정 마세요. 정서방이야 진국이고 그런 사람 잘 없지. 영란이 너도 이제 나이 50줄인데 계속 그리 힘든 일 하며 사는 거 엄마 마음이 안 편하다. 엄마, 돈벌이 하는 일 치고 안 힘든 일이 어딨어요? 엄마도 평생 시장 통서 힘들게 생선 팔아 저희 자매 키우셨는데. 내가 힘들게 산 만큼 너희 자매라도 곱게 편하게 살기를 바랬다. 엄마, 새신사 일 쉬운 건 아니지만 저 나름 적성에도 맞고 잘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사람 한 명만 등을 밀어도 진이 빠지는데 넌 그걸 하루에 몇 명을 하잖니? 목욕탕 가서 엄마가 돈 내고 때 밀어본 적이 이제 수십 년이다. 아니 왜요 엄마? 우리 딸내미 쇠가 빠지게 돈 번다고 남의 등 미는데 엄마가 돼갖고 돈 내고 편하게 남의 손 빌어 때 밀어지겠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일로 하는 건데요. 엄마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는 정란이 데리고 저 일하는 목욕탕 한번 오셔요. 너 일하는 목욕탕은 뭐하러? 너 걸치적거리고 성가시기나 하지. 우리 엄마 시원하게 세신 한번 제대로 해드리려고 그러죠. 아이고 아서라. 남들은 내게 돈 내고 등 맡긴다지만 영란이 넌 나한테는 누구보다 귀한 금상딸이다. 귀한 금상딸 고생시키는 거 하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제가 일하는 목욕탕에 오질 않으신 엄마입니다. 너 재촉해서라도 엄마 모시고 목욕탕 꼭 한번 오시게 할걸. 남들 세시는 매일 해주면서 정작 아픈 우리 엄마 등은 한 번도 시원하게 못 밀어드린 게 한이 된다. 언니 그런 말 말아우. 엄마가 언니 힘들게 일하는 게 애달아서 그런 건데 뭘. 그래도 그게 아닌데. 아픈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등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밀어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그랬어야 했는데. 가족이란 게 그런 거 같아. 힘든 일 하는 거 보면 도와주는 거 아닌 몰라도
그 힘든 일 하는 중에 내 몸 맡기는 게 영 안 내켜. 영란이 너도 그래서 언니 일하는 목욕탕에 안 오는 거냐? 엄마만큼은 아니어도 나도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그렇다고 내가 돈 내고 언니한테 등 맡길 것도 아니고 공짜로 언니 손 빌어 침대에 누워 세신 받는 건 영 안 내키고. 여동생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신사라는 제 일을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별 느낌이 없었는데 여동생이나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억척스럽게 근검절약하신 친정엄마가 한 푼이라도 유산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든 생명보험금이었죠. 그런데 그 돈이 또 꽤 거금이더군요. 친정엄마께서 남긴 생명보험금과 그 방문 판매 업체에서 받은 보상금을 합하니 큰 돈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재테크 관련 금융 전문가입니다. 어려서부터 똘똘하니 공부를 잘했고 서울대 경제과를 나와 이름만 대면 아는 큰 은행에 취직도 성공을 했어요. 엄마, 이모랑 저 믿고 한번 할머니께서 남기신 돈 투자해 보시겠어요? 그러다 돈 홀라당 날리면 어쩌니. 엄마도 참, 제가 할머니께서 평생 어찌 모은 돈인지 아는데 되도 않는 투자를 권하겠어요? 내 돈뿐 아니라 이모 돈이기도 하잖니. 내 돈이야 너한테 날리면 자식한테 줬다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이모는 그게 아니다. 그럼 엄마 돈만 일단 그것도 반만 저에게 투자해 보셔요. 2배로 불려드리고 나서 결정하시고요. 아들은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자신이 아는 최신 정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테크를 했고 3년 만에 돈이 불어 3층 정도의 가건물 하나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모였습니다. 똑똑한 아들 덕분에 저와 여동생은 생전 처음 건물주가 되었어요. 저와 여동생의 유산을 모아서 산 건물이라 건물 명의는 저와 여동생 공동 명의가 되었죠. 어떤 건물을 살까 고민하다가 제가 일하는 목욕탕에 있는 건물이 마침 경매로 나오는 바람에 그 목욕탕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더랍니다. 영란 씨가 여기 새신사로 들어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 한번 빠르네. 여기 건물 정리하고 제주도 내려가신다고요? 딸 내외가 하도 내려오라 성화라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혼자 교육이 버겁다고 좀 도와달라네. 손주들 보시면 사장님도 좋죠 뭐. 이제 사장님은 영란 씨 아니오? 사람이 성실하고 한결같아서 내 영란 씨는 언제 잘 되어도 잘 될 사람일 줄 알았어. 축하해요 영란 씨. 축하는요 무슨. 운도 좋았고 아들내미가 관리도 잘해줬어요. 무엇보다 친정엄마께서 평생 고생하시며 모은 돈이 종잣돈이 되었고요. 그런 거 받아도 흥청망청 엄한 데 써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영란 씨는 동생이랑 자매가 같이 건물 사들였다니 또 얼마나 보기가 좋아. 그러게요. 저희 친정엄마가 동생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여동생이 아직 혼자랬지? 네, 여태 시집갈 생각을 안 해네요. 40도 넘은 녀석이. 요즘 뭐 시집 안 가는 게 흠이 시대도 아닌데 뭐 어때? 이제 자매간에 건물주라 돈 걱정도 없는데 결혼은 해서 뭐해? 연애나 재미나게 하면서 살면 되지, 안 그래? 사장님은 연세도 많으신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네요. 참나, 이제 사장은 내가 아니라 영란 씨잖아. 자, 여기 받아. 건물 각층 열쇠랑 목욕탕 열쇠야. 목욕탕 주인 할머니에게 건물키를 건네받는 심정이 참 감회가 새롭더군요. 저는 그 목욕탕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세신사 일을 했습니다. 일전에는 여러 곳을 정기적으로 옮겨 다니며 일했는데 목욕탕 주인 할머니 품성이 넉넉하셔서 오래 일을 하게 됐었죠. 건물주 되었는데 세신사 일은 계속 할 거야? 당연하죠. 아직 몸 아픈데 하나 없는데 놀면 뭐해요. 암튼 영란씨 부지런한 거는 알아줘야 해. 저와 동생 정란이는 그렇게 목욕탕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던 남편은 목욕탕 카운터를 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형부 다리도 불편한데 경비원 일하는 거 좀 그랬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 언니. 그러게 말이다. 앉아서 하는 일이니 내가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언니 목욕탕 청소 아줌마 새로 구한다고 그랬지? 원래 하시던 분이 관두셔서 새로 구하려고. 매점 아줌마도 다른 일 알아보신다며? 뭐 아는 친척분이랑 김밥집 여신단다. 그럼 매점이랑 청소일 내가 하려우. 뭐 네가? 매점이야 그냥 지키면 되지만 목욕탕 청소는 보통 일이 아닌데? 언니도? 새신사 일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소?
엄마 평생 힘들게 모은 종잣돈으로 건물주 됐는데 나도 언니처럼 성실하게 살면서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 잘 지켜야지 싶어. 너 몸도 약한 애가 걱정이다. 나야 평생 세신사 일에 인이 박혔지만 언니도 참 내가 어디 병자도 아니고 그동안은 엄마 병수발 한다고 내가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집에 있었지만 이제 백수로 지낼 명분도 없는걸. 처음에 여동생이 목욕탕 청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염려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여동생이요. 저와는 다르게 체력도 약하고 몸이 튼실한 편은 아니거든요. 좀 시키다 힘들어하면 그만하라 해야지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동생이 생각보다 일을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청소 요령도 좋고 꼼꼼하게 구석구석 목욕탕 관리를 너무 청결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여기 청소 아줌마 바뀌었어요. 왜 그러세요? 예전보다 확 깨끗해져서요. 온탕이니 냉탕도 그렇고 수전도 반짝반짝거리고. 맞아요. 제 동생이 청소 담당해주고 있어요. 여기 건물주가 자매분들 두 분이라 했죠? 역시 주인이 관리해야 일이 광이 나고 반짝거린다니까. 목욕탕이 깨끗하니 아주 목욕할 맛이 나요. 올 때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와 남편, 여동생은 카운터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함께 먹습니다. 오늘 반찬은 뭐야? 형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김치찌개예요. 처제가 요리 솜씨는 언니보다 한 수 위야. 그죠? 제가 언니보다 원래부터 요리는 좀 잘했어요. 이런 1등 신부감을 누가 안 데려가고 뭐하나? 아유 40 남아 무슨 시집요? 무슨 소리야 처제. 요즘은 50 넘어도 조언들 많이 하는 시대인걸. 여동생을 시집 보내겠다는 약속을 친정엄마와 한 남편이라서 농담 반 진담 반의 그런 소리를 자주 하곤 합니다. 처제 요 삼거리 부동산 사장님 뵌 적 있지? 아, 그 딸내미 혼자 키우면 혼자 사신다는 분이요? 그래. 그 사장님이 이혼을 했어도 나이도 젊고 체력 짱짱하고 성실하고. 어때? 주말에 한번 만나볼래? 아니 여보, 우리 정란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지만 딸 키우는 호래비를 소개하면 어째요? 그런가? 아무래도 좀 그렇지 처제. 언니, 내 나이 이제 좀 있으면 40 중반이에요. 이 나이에 총각 시집 가려면 어디 절관 가서 알아봐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유는 몰라도 딸내미 키우는 남자 자신 있니? 너 애도 안 키워본 애가? 뭐 어차피 이 내 나이에 결혼해도 내가 출산도 힘들 텐데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너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서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키우기도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데 하물며 남의 자식? 여기 남자 한 명이요. 카운터서 밥 먹다가 뒤돌아본 저는 깜짝 놀라 먹던 계란말이가 목에 걸릴 뻔했더랍니다. 한참 뒷담화를 하고 있던 그 부동산 사장이 하필이면 저희 목욕탕을 찾은 탓이었죠. 10,000원 주신 거죠? 여기 거스름 돈이요. 본의 아니게 3분 대화를 들었는데 언니분은 제가 탐탁지 않으신 거고 근데 당사자분은 일단 괜찮으신가 봅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사장님 일전에도 한번 뵀었죠? 저 동생분이 괜찮다 하니 이번 토요일에 커피나 한잔 하려는데 허락해 주실랍니까? 넉살도 좋게 제게 그런 말을 하는 부동산 사장이었습니다. 아니 뭐 뒤에서 생각 없이 한 말을 가지고 그러세요. 당사자끼리 좋으면 만나보시는 거죠 뭐. 저희 딸이요. 누구보다 새엄마 바라는 아이랍니다. 뭐 되도 않는 앞선 걱정이지만 큰 사장님 걱정하시는 일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더니 남탕으로 쏙 들어가는 부동산 사장이었어요. 언니, 사람 성격 좋아 보이지 않아? 어쭈, 벌써 정란이 너 마음에 들기라도 한 눈치다. 그게 아니라 아까 언니 당황하는 표정이 너무 웃겨 그러우. 언니 놀려 좋으냐? 귀신도 아니고 이건 뭐 당사자가 뒤에 떡 있으니 안 놀라고 백이니? 그런 인상적인 첫 만남을 한 제부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 부동산 사장님과 저희 여동생은 올 겨울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날 그렇게 주말 데이트를 정한 두 사람은 진짜로 둘이 만나 데이트를 했고 속전속결로 가까워지더니 속전속결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여동생이 가정을 이루게 된 게 무척 행복한 게 사실이에요. 살아생전 엄마가 늘 걱정하던 동생이 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된 게 너무 다행이다 싶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우리 처제 시집 보낸다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 지키게 돼서 참 좋으네. 당신 꼭 오래비처럼 얘기하네요. 처제야 내 친여동생이라 진배 없지 뭐. 당신 여동생이면 내 여동생인 거지. 부부는 일심동체니까요. 내 말이 그 말이야. 평생 시집 안 가고 혼자일 줄 알았는데 정란이도 우리처럼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았음 싶네요. 자매는 닮는다잖아. 처제도 분명 다복하게 잘 살 거야 여보. 늦게 가정을 이루는 만큼 여동생 정란이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사랑 듬뿍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가 부쩍 그리운 요즘입니다. 여동생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먼저 떠나버리신 엄마의 빈자리가 무척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엄마가 그리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걱정하던 정란이가 몇 달 후면 시집을 가요. 정란이 남편감은 성실하고 마음 따뜻하고 알부자 소리 듣는 재력가랍니다. 슬아에 어린 딸이 한 명 있는데 성품도 착하고 벌써 정란이를 엄마 하면서 잘 따르는 귀여운 여자아이예요. 이 정도면 엄마가 저와 제 남편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겠죠? 하늘에 계신 엄마, 이제 정란이 걱정은 묻어두고 편히 지내세요. 정란이도 이제 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살 일만 남았네요. 결혼식 날을 잡으며 용하다는 곳에서 궁합도 보았는데 정란이와 신랑이 아주 찰떡궁합으로 백년해로 할 궁합이랍니다. 정란이 시집 가는 날까지 제가 엄마 목까지 살뜰하게 잘 신경 써서 우리 정란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신부로 멋지게 결혼식 올리게 해줄 거예요. 엄마는 평생 저와 정란이가 호강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셨는데 이제 저도 정란이도 건물주 자매 소리 들으며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평생을 억척스레 고생하시며 사신 엄마 희생 덕분이라는 거 잘 압니다. 자만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아는 넉넉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나가도록 앞으로 더 파이팅 하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